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거울상 뉴런이라고 혹시 책에서 생물에서 할 때 배우나요? 그게 뭐 그런 거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상대방을 자주 보고 이제 자주 뭐 좋아하는 사람, 인식을 많이 하는 사람의 신경 그 시스템을 많이 닮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마주 바로 앞 거울상처럼 앞에 있는 그 시스템을 많이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도 우리 와이프하고 많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세월이 원래는 많이 안 닮았는데 저는 로봇캅 같이 생기고 우리 부인 아주 갸냘프게 생겼지만 그랬다고 못생겨졌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많이 닮았다고 해요. 서로 이제 많이 대화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거울상 뉴런 시스템이 발현되어 가지고 서로 얼굴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도 많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기학 저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그 유기학의 코드, 저번에 말씀드린 그 코드를 자꾸 많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기를 여러분들 실력보다는 더 잘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보는 거하고 듣는 것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메디테이션, 인지되고 생각되면서 그게 기억 속에 저장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행동의 사고나 행동의 동기를 유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어떤 수험 생활 특히 한다면 그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잡다한 것에 많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줄이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해서 나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이 그런 것 시스템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을 때 실제로 내가 동기 유발되는 이제 공부의 결과가 훨씬 효율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하고 거울상 유련되면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페이지가 자, 이렇게 한다 했죠? 서로 거울상 관계인 이 분자가 떼어내었을 때 겹쳐지지 않을 때 이를 뭘 한다고? 첫 번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했어요. 이 관계가 그렇죠. 근데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이 각각을 무슨 분자라고 했죠? 카이랄 분자 또는 카이랄 물질, 카이랄 화물 이렇게 해요. 분자나 화물이라는 용어 혼돈하시면 할 필요 없는 게 분자할 때는 한 분자 자체를 지칭하는 거고 그 하나의 입자를 의미하고 화물 했을 때는 그 분자들이 모여있는 순물질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유기학에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전속 모델만 생각할 때는 분자고 그것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할 때는 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랄 분자, 카이랄 화물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카이랄 분자가 도대체 어떤 게 카이랄이고 어떤 게 비카이랄이라는 걸 구분할 때 분자 내 대칭면이 하나의 구분 기준이 된다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비카이랄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분자 안에 대칭면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똑같고 지금 제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똑같죠.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칭면이 어디로 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 내 대칭면이 없어야 카이랄 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고리 같은 경우에는 입체화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팁이 뭐냐면 입체중심이라는 네 번째 용어인 입체중심이라는 팁이었어요. 입체중심이란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치환기를 가지는 원자의 중심, 특히 치환기 4개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을 입체중심. 탄소는 어차피 sp3는 결합 4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가 서로 다를 때 입체중심을 가진다 하고 입체중심이 하나 있으면 대칭면이 없어요. 그러면 카이랄이죠. 그래서 팁으로 입체중심 하나 가지는 모든 분자들은 카이랄 분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입체중심이 2개 이상 되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 이런 경우가 나중에 나오는 메조화물인데 지금 요 수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대칭면이 생기죠. 그러면 요것도 입체중심 붙여놓았는데 입체중심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대칭면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과학 활성이에요. 과학 활성. Optical activity. 이게 뭐냐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인 서로의 두 관계에 있는 이런 물질들은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밀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용기가 OH가 똑같이 달려 있고 알킬 하나 메틸 하나 달려 있고 에틸 하나 달려 있고 H 하나 달려 있고 이렇게 하면 같은 분자잖아.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 분자가 있는 거에서는 방향만 다르다고 해서 이게 녹는 점이 다르고 끓는 점이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들이 다 동일해요. 알겠죠?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밀도가 다 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 그래서 비카이랄 분자는 이제 평면 평광을 회전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제 비카일 평면 평광이라는 그 개념을 해가지고 우리가 광학 활성을 유도하는데 거울상 이성질체는 다 똑같으니까 구분을 못 하는데 거울상 이성질체와 가질 수 있는 카이랄 분자와 비카이랄 분자의 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광학 활성을 가진다는 그런 개념인데, 자, 카이랄 분자는 평면 평광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학 활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게 그림 이해되십니까? 광원을 비추었을 때 평광 필터라는 거 있죠. 평광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평광이 이제 빛이 뭐예요? 방사 방향으로 오던 빛이 진동하면서 방사 방향으로 오던 빛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 이게 편광이에요. 편광면이라고 쭉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여기 그 안에 있는 그 튜브 안에 카이랄 분자가 들어있으면 요 빛이 뭐야?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진동하면서. 실제로 요렇게 오던 빛이 요렇게 각도가 돌아가가지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각도가 돌아가면 그게 뭐다? 카이랄 분자고. 그냥 에탄올, 메탄올 이런 비카이랄 분자들은 뭐야? 넣으면 뭐야? 그냥 그대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평면 평광을 발음이 안 되네. 편광, 평면, 편광 같은 말이에요. 책 교재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다르고 문제 약간 다르게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에는 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 말을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고 시험에 어떤 용어로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는 거에 약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거울상 이성질체는 평면 평광을 회전시키는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튜브에 들어있으면 여기에 만약 이렇게 30도 회전시킨다. 1몰 넣었을 때 그러면 뭐야? 이 친구가 뭐야? 네, 왼손이 이제 왼손 분자에 해당하는 카이랄 분자를 넣으면 여기에 뭐야? 요쪽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재편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학 활성이 있으면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뭐다? 다른 거는 다 같지만 뭐야? 평면 평광을 회전시키는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카이랄 분자의 고유 광 회전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거기 113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지금 뭐 기본에서는 크게 안 다뤄도 됩니다. 분자의 어떤 광회전도, 즉, 어떤 시료를 측정했는데 항상 일몰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몰 나눠주고, 몰당, 그 다음에 셀의 길이, 단위 셀의 길이를 당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돌아간 각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 우리 녹는점, 끓는점, 밀도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뭐죠? 물질의 특성이죠. 그런 것처럼 고유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각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에서 글루코스, 디글루코스 이렇게 하면 얼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 여러 가지 종류들의 전부 다 고유 광 회전도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측정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순물질인지 아니면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요 수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 그리고 하나 더 앞에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돌아가는 각도가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천연 물질이 디글루코스가 플러스로 돌아간다면 그거 즉 우회전성이라면 플러스로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미노산 중에서 아스파르테이트 예를 들어서 그런 아스파르틱 액시드 같은 게 좌회전성이면 마이너스 표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좌회전성인지 우회전성인지 측정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묻지는 않아요. 대신에 뭘 묻느냐 하면 분자 모델, 즉 루이스 구조나 이 입체 모델을 보고 RS 명명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해요. 그것이 바로 다음 용어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RS 명명 원리. 보통 시험 같은데 학교 시험이든 MD 시험이든 PT 시험이든 임용고시든 RS 명명을 모르고는 한 문제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최소한 한 문제 틀린다고 반드시 문제에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고 꼭 알아야 되시는 거예요. 자, RS 명명 원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분자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측정하지 않고서는. 그러면 이제 분자 모델을 보고 이게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 근데 이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명을 해줘야 되겠죠. 시스트랜스처럼. 그쵸? 그래서 이게 입체 이성질체도 당연하게 공간적인 결합 방향만 다르니까 그 RS 앞에까지는 RS 뒤에까지는 명명이 똑같아요. 앞에다가 붙여줘가지고 명명을 해서 RS 명명 시스템을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치환된 네 그룹의 우선순위를 1, 2, 3, 4번으로 정해요. 정해서
자, 이 우선순위 1, 2, 3, 4번을 정하는 거는 뭐야? 이지 명명체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이지에서는 한 sp2 탄소에 1번, 2번만 해가지고 우선순위 높은 거 정하게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 4개가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4번까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4번을 지면 뒤쪽으로 하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거란 거예요. 제 팔뚝이 우선순위 4번. 이라면 뭐야? 1, 2, 3번을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뭐야? 돌아간 방향 1번, 2번, 3번 여러분들 방향 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R이고 뭐야? 그다음 1, 2, 3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S라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거의 규정이 이제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수소가 4번이 뒤에 있으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개발한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할 때에서 이상한 거 전혀 아닙니다. 딱딱 잘 들어맞아요.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벌리고 쫙 이렇게 펴요. 그래서 엄지 방향을 뭐야? 4번. 그 다음에 손끝 방향을 1번. 이게 뭐 100 몇 도예요? 뭐 9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맞춘 상태에서 뭐야? 2번이, 이 2번 방향이 뭐야? 손바닥 쪽이면 R이고 손등 쪽이면 S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사면체 구조는 뭐야? 중심하고 여기하고 뭐야? 4번하고 1번하고 한 면이 항상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 중심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연상이 됩니까? 그럼 여기에 제가 만일에 이게 4번이고 이게 1번이라고 칩시다. 그럼 2번이고 3번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 이 면으로 이렇게 잘라 놓으면 여기서 요 면 있죠. 요거하고 여기 항상 기하학적으로 세계의 어떤 점은 뭐야? 항상 한 면에 있죠. 한 평면에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요게 1번이고 여기 4번이 만약에 정해졌다면 그러면 뭐야? 2번, 3번은 반드시 반대쪽에 그러니까 이 면의 양쪽에 상대편에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여기 있으면 여기 뭐야? R이라는 거예요. R. 알겠죠? Right. R이라는 거예요. 그 뒤쪽, 손등 쪽에 있으면 S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자, H가 뒤에 있을 때는 그냥 시계 방향, 방시계 방향 하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제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교재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손으로 하는 팁을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쐐기나 피셔 투영식을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 입체에서 그건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면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쐐기를 그릴 때 어떻게 돼요? 그릴 때 항상 선을 먼저 그려서 이게 칠판에 있습니다 하고 칠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면 그러니까 여기가 한 면에 있으면 다른 두 개는 항상 뭐야? 반대 방향에 있어요. 지면 앞 뒤에. 알겠죠? 요게 있으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게 같은지 다른지 헷갈리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거나 마찬가지래요. 요렇게 돼 가지고 내가 요렇게 보면 이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조금 약간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약간 요렇게 각도를 요렇게 보면 뭐야? CH3가 위에 있는 것 같고 이게 C2H5가 약간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요 두 개는 같단 말이에요. 왜? CH3는 지면 앞에 있고 C2H5는 지면 뒤에 있기 때문에 RS 명명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다양하게 이제 될 수 있는데, 먼저 뭘 보래요? 1, 4번을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4번이, 요렇게 면에 있는 거, 지면에 항상 있는 걸 제가 그려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1번, 4번이죠. 왜? CH3하고 C2H5에서 C2H5는 CH2CH3니까, 요거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지만, 제일 높은 건 원자 번호가 제일 높은 C1. 그죠? 17번. 그 다음에 1번.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가 보입니까? 2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C2H5가 메틸보다는 더 크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R이에요. 됐죠? 그래서 R, 2-chlorobutane. 요거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2-chlorobutane까지 갖고 S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RS 명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울상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렇게 되어서 장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하면 어차피 요거는 등 쪽에 3번이고 2번이 C2H5니까 여기. 자, 그래서 1, 4번을 정하고 2번이 어디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2번이 헷갈리면 3번을 또 보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죠? 손이 이게 뭐야? 4번 이게 1번이죠. 지면에 누워 있어요. 그다음 뭐야? 2번이 어디에 있어요? C2H5가 지면 안쪽에 있으니까 R이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왜? 4번하고 뭐야?
그러니까 4번하고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번, 4번. 그 다음에 뭐야? 지면 앞쪽에 뭐야? C2H5가 있으니까 R이죠. 요거는 CH3는 저 지면 뒤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되나요? 아니죠? 요렇게 돼 있죠. 왜? 이게 4번이고 이게 1번이니까. 그렇게 하고 C2H5가 지면 앞쪽에 있죠. 그러면 R이죠. 다 R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그려보면 이제는 뭐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4번하고 1번 중심 탄소가 지면에 누워있는 걸,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걸 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로 해놓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CL이 지면 저 뒤쪽에 있고 H가 지면 앞쪽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시스템이죠. 그쵸? 요 중심 탄소에 H 4번, 그 다음에 CL 1번 안쪽에 있고. 그러면 뭐야? 손바닥 쪽 아니면 손 등 쪽에 반드시 두 개가 상대방이 있어요. R이죠. C2H5가 더 높으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죠? 4번, 1번. 그 다음에 앞쪽에 있죠?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R이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뭐야? 요게 뭐야? 안에 4번, CL 1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2번이 뭐야? C2H5. 이쪽에 있잖아요. R. 맞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겠죠? 여러분들, 요게 뭐야? 4번, 1번. 지면, 요게 여러분들 요렇게, 요렇게. 이게 더 편하다. 안 그러면 아프다. 자,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요거에 가깝죠. 지면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게 뭐야? CH3고, 그러니까 요게 CH3고 요게 C2H5고 요런 형태로 돼 있잖아요. 삼면체 형태가 기본적으로. 그쵸? 교차되는 형태로 돼 있고 여기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요렇게 해도 상관없고 요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도 실제는 요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정후면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래서 4번하고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R이 뭐야? 여기 2번이 C2H5니까 앞쪽이 R이죠. 그 다음에 요런 경우에는 제가 이 지금 모든 경우가 좀 다른 어떻게 그렸냐면 이거는 뭐야? 지면에 누워있고 이거는 지면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보세요. 이게 지면에 누워있다면 H가 지면 앞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뭐야? 요 CH3는 요 뒤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요 C2H5는 위쪽에 있으니까 앞쪽으로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아, R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피셔2 형식 같은 경우에는 제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왜냐하면 피셔2 형식은 대부분의 경우 탄소 골격을 남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작용기들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면 작용기 반대편은 보통 H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 수평면들이 대부분 다 4번하고 1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는 C2H5를 했지만 CH2, CH3로 이렇게 내놨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C2H5. 자, 역시 뭐야? 1번, 2번, 3번, 4번이죠. 1, 4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피셔2 형식의 여러분들이 정의는 뭐야? 수평면이 지면 앞으로, 그쵸? 그 다음에 수직면이 지면 뒤로, 남북면이 지면 뒤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렇게 된 거죠. OH가 1번, H가 4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C2H5가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죠. 이건 R이 S예요? S죠. 요거도 S, 요거도 S라는 거예요. 요게 요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같아? OH가 거울상인데 아니거든요. 보세요. 요게 반대편에, 요게 반대편에, 요게 반대편에, 반대편에.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걸 잡아서 앞에서도 나와줘. 180도를 이렇게 잡아서 180도로 회전시켜 놓은 거예요. 자유회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장난감처럼 잡아서 이렇게 보는 각도만 다른 거라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번하고 4번하고. 그렇죠? 2번이 어디에 있어요? 손등 쪽에 있죠. 그러니까 뭐야? 보다 S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H 4번이 저 안쪽에 1번 OH가 뭐야? 바깥쪽에 그렇게 돼가지고 에틸이 2번이니까 손등.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나오는 걸로 한번 볼까요? 요거 아까 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쪽에 있으니까 R이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게 이렇게 생겨요. 요게 이제 브롬이 CBR이 지면에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이 뭐예요? 저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조금 안쪽으로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 안 해도 그 다음에 에틸이 어차피 요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앞쪽에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S라는 거죠. 손등 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요 같은 경우는 쉽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야? H가 안쪽에 이게 1번, 4번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뭐야? 아래쪽에 있으니까 역시 R이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앞에서 했던 이지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CC 같은 경우는 C 하나 더 달아주고 C 하나 더 달아준다고 했죠.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그걸로 해볼게요. 필기를 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카메라 이쪽으로 좀 볼까요? OH. 저 구조가 사실 뭐나 마찬가지예요. C에 H, 여기 C 하나 꽂아주고, C, H2에 여기 C 하나 꽂아준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H에 CH3, CH3에. 요거는 좀 특이하게 두 번 비교도 안 되고 세 번째 비교해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물론 1번하고 4번은 정해지죠. 이게 1번이고 이게 4번이 정해졌는데 어느 것이 2번이냐 하는데, 요 탄소 비교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은 거 비교해요. HCC 똑같아요. 요것도 보세요. HCC 똑같죠? 이런? 그럼 또 거기에 붙은 걸 비교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는 H는 붙은 게 없고, 여기는 좀 H3개 있는데, 여기는 C가 하나라도 붙었으니까 우선순위가 여기가 높아서 이쪽이 2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위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쉬워요. 왜냐면 이렇게 일단은 뭐예요? 중심 탄소에 직접 결합된 것이 OHCC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1번이고 4번이죠. 그 다음에 CC 이중결합하고 CO 이중결합하고 당연하게 CO 이중결합이 우선순위가 높겠죠. 왜냐면 요거는 뭐야? OCCO 형태로 된다고 했죠. 여기는 뭐야? CC 했는데 요 C에 그러면 HC 하나 더 꽂아준 C. 요거는 뭐야? C에 O 또 O 하나 더 있죠. 그죠? 여기에 O. 그 다음에 여기 원래 O. 그 다음에 C 됐으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S가 되겠죠. 마지막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입체 중심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피셔 형식으로 그런 게 이게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세요. 요것도 제가 해볼게요. 어려우니까 카메라 이쪽으로 좀 올까요? 보시면 앞에서도 나왔는데 피셔 형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골격을 주로 표시해 놓고 작용기들이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그룹 중에서 같은 탄소라도 산화수가 더 산화 많이 된 게 보통 북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생물에 보면 글루코스나 뭐 이런 구조들 피셔 형식으로 혹시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대부분 다 글루코스에서 알도즈가 케토즈, 프룩토스, 케토즈 이런 거는 피셔 형식으로 나오면 위쪽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이 입체 중심은 일단 뭐예요? C하고 C이고 이거는 OH니까 이렇게 되겠죠. 위에 거 그렇죠? 번호는 어느 게 1번이에요? 당연하게 그 명명법에 보시면 나옵니다. 탄소 중에서 산화수가 제일 높은 산화가 제일 많이 된 번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1, 2, 3, 4. 이거 제가 1, 2, 3, 4번은 탄소 골격을 이야기하고 지금 RS 1, 2, 3, 4는 제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쪽이 1번, 요쪽이 뭐야? 4번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탄소 같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요 탄소에 붙은 거 HCO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거는 이거 뭡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 연장선상 요거는 O로 꽂아지고 O는 C로 꽂아져서 이 CO 단열 결합으로 다 만들어준다고 했죠. 여기 없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C에는 OOH니까 여기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뭐야? 이 2번은 뭐야? R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번 S네요. 보시면 2번 등 쪽에 있으니까 S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쪽에는 뭐야? 3번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3번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탄소에는 뭐야? 요 탄소에는 똑같죠. 탄소는. 그래서 HOC이고 요거는 뭐야? H 두 개가 있으니까 HHO니까 위쪽이 크죠. 그래서 R. 그래서 3R. 2S3R 이렇게 해서 가로 안에 콤마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번호를 붙이면서 RS 명명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또 나오니까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 저기 쇠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데 이 무슨 투형식? 뉴만 투형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요 두 개 중에서 뒤에 보름달입니까? 앞에 점입니까? 입체 중심이. 서로 다른 치환기는 뒤에 보름달에는 HH가 있으니까 입체 중심 아니고 앞에서 Cl, 메틸, H하고 저 뒤쪽에 뭐야? 요게 탄소니까 CH2, CH3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우선순위가 뭐야? 이쪽 탄소에서 입체 중심에서 우선순위를 비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뉴만 투형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피셔 투형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죠. 뉴만 투형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야? 뭐고? 이게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게 CL이고 메틸이고 H죠. 앞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보름달은 어떻게 돼? 지면 뒤쪽으로 헤어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서로 무슨 폼이니까? 엇갈린 폼이니까. 됐죠? 그걸 연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4번이고 이게 1번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메틸이 꽂혀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1, 4번이 정해졌는데 메틸이 2번입니까? 뒤에 있는 보름달 에틸이 2번입니까? 에틸이 2번이죠. 그럼 뭐예요? 뒤쪽에 있으니까 S죠. 메틸 쪽이 아니죠. 2번이. 그래서 S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육각고리는 OH가 당연하게 뭐예요? 이게 입체 중심이니까 입체 중심에서 메틴이 CH3고 이거는 CH2, CH2니까 C에 H 3개 달린 게 4번, 여기 1번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분도 되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OH가 앞쪽이고 1번이 앞쪽이고 4번이 뒤쪽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 두 쪽 중에서 당연하게 이쪽이 뭐야? 이거는 CH2 내지는 CO 니까 2번이 어디에? 여기에요. 그러면 반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측면에 즉 손바닥면에 2번이 있으니까 R이죠. 그렇죠. R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체어폼을 아직 이해 못한 분들은 사실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체어폼을 이해한다고 가정하고 혹시 지금 이 밑에 두 개 이해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 전에 체어폼을 자꾸 입체적으로 보세요. 저기 뭐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는 뭐 또 하나가 뭡니까? iOS입니까? 네. 그 앱에 보면 이 몰레큘라 모델인가? 뭐 몰레큘 모델이나 이런 몰레큘 3D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돈 안 주고 돈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그것들이 있어요. 저기 입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손으로 벌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런 체어폼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가지고 하고 또 뭐야 구글 동영상에 뭐 사이클로 헥세인 이렇게 치면 체어폼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체어의 앞쪽으로 HO가 튀어나오고 수직으로 H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H가 4번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요 반을 딱 잘랐을 때 이거는 CH2, CH2지만 이건 CH2에 메틸 두 개 있으니까 당연한 거 뭐야? 앞쪽에 뭐가 있으니까 2번이 있으니까 R이에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쉬워요. 자, 어떻게 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OH가 1번이고 H가 4번이죠. 그 다음에 요 앞쪽에는 CH2, CH2가 있고 저 뒤쪽으로 들어간 곳에는 뭐야? 저쪽에 그게 있으니까 저기 뭡니까? 메틸이 달려있으니까 그 뒤쪽이 오히려 2번이에요. 그러니까 S에 해당해요.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요 점선 세기는 뭐야? 요거 선보다 오히려 더 앞에 있어요. 제가 이걸 이제 입체를 돕기 위해서 그렸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그렇게 요 점선 세기는 잘 안 나오고 굵게 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의자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어제 제가 치과 갔다 왔거든요. 치과에 앉으면 요 부분이 뭐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 여기 누워 있으면 그죠? 저쪽 실선 이게 저 지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상하시면 S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결체라는 또 다른 용어. 자, 7번. 6번에 지금 10가지 용어를 배운다 했죠. 6번의 용어가 알레스 명명체계고 7번의 용어가 부분 입체 이성결체라는 용어예요. Diastereomers. 자, 이건 뭐냐면 정의가 뭐예요? 입체 이성결체 관계에 있지만 입체 이성결체 중에서 앞에서 배웠을 때 거울상 이성결체도 있고 그 외에 다 뭉뚱그려 묶어놓은 것이 부분 입체 이성결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 이성결체긴 입체 이성결체인데 뭐가 아닌 거? 거울상 이성결체가 관계가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 아닌 그것들을 뭐야? 부분 입체 이성결체다 이렇게 해요. 뭐 B는 부분 입체 이성결체다 그런 말을 못 쓴다고 했죠. 얘들은 관계니까 A와 B는 무슨 관계, A와 C는 무슨 관계 이런 말이에요. 자, A는 보세요. R입니까? S입니까? 여기서 직접 붙은 게 NH 그쵸? 이렇게 돼 있죠. 1번, 4번 왜 CC니까. 그 다음에 C에 붙어있는 게 아무리 뭐가 많이 붙어있고 O가 많이 붙어있어도 CL이 우선순위가 더 높죠. O보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S 요거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돼 있죠. CL 붙은 거는. 그 다음에 메틸보다 이게 우선순위가 더 높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2S3R 이렇게 되죠. 위쪽에 2번이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아래쪽이 뭐예요? 뭐니까? 2번이니까. 바닥 쪽에 여기 있으니까 2R 그 다음 뭐야? 3S 이렇게 되겠죠. 3S. 그죠? 이것도 그러네. 이렇게 3S. 이 두 개는 거울면에 딱 있잖아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결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는데 밑에 이 부분이 뭐예요? 등 쪽에 있으니까 S죠. 그러니까 2S 그 다음에야 요거는 보세요. 요렇게 이제 과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메틸보다는 위쪽에 우선순위가 높은 2번이니까 너야? 네. S, 2S, 3S. 그럼 이거 뭐 되겠어요? 2R, 3R이죠. 거울하고 똑같이 생겼죠. 거울면의 반대편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입체 중심이 두 개 있을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고? 분자내 대칭면이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대칭면 없고 사실 십자 정도로 꺼서 대칭면 없으면 대부분 대칭면 없어요. 그래서 대칭면 없으니까 카이랄 그러니까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 대칭면 없으니까 뭐야? 카이랄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 그렇죠. 그래서 자 부분 입체 이성결체는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가 아닌 입체 이성결체. 그러니까 AB 관계나 CD 관계는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예요. 그런데 A나 C 관계, A나 D 관계, B나 C 관계, B나 D 관계는 거울상 이성결체는 아니에요. 한 부분만,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은 똑같은 입체 배열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만 서로 거울상이잖아요. 근데 거울에 이걸 놓아두면 뭐야? 서로 거울상 이성결체는 아니죠. 한 부분만 거울상이니까 입체 관계니까 뭐야? 부분 입체 이성결체 관계다. 이런 용어를 써요. 한 부분만. 그렇죠? Diastereomers 이거는 안 와닿아요. 차라리 한국말이 이건 더 과학적으로 옳은 것 같아요. 부분 입체 이성결체. 알겠죠? 자, 그런 용어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110페이지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에 보시면 부분 입체 이성결체가 시스 대 트랜스도 나와 있고 RR 대 RS 형태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시스 트랜스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그 알케네 시스 트랜스 형하고 또 뭐 요 사이클 헥세인 같은 거 고리에서 시스 트랜스 이런 것들은 뭐야? 부분 입체 이성결체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야? 어떤 종류냐 하면 시스 트랜스라는 용어는 쓰진 않고 뭐다? 이 RS RR 형태로 보시면 이건 뭐야? A하고 B는 뭐야? 들어 ES하고 ER 거울상 관계, 3R하고 3S 거울상 관계죠. 근데 AC 같은 경우는 보세요. 2S하고 똑같아요. 거울상 관계 아니에요. 3R하고 3S 얘는 거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무슨 관계예요? 거울상 관계니까 이거는 부분 입체 이성결체 관계다 하는 거예요. RS 명명을 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실제 시험 같은 데 나오면 여러분들이 입체만 가지고 이게 같은 거지 뭐 거울상이 뭐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뭐야? RS 명명하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RS 명명이 중요해요. 자, 다음 용어로 8번째 메소화합물이라는 거예요. 메소화합물. 자, 이 낫 혼합물 되어 있는 거는 메조라는 화합물은 순물질이지 거울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혼합물하고 이제 구분하라 해놨는데 이거는 뒤에 라세미 혼합물하고 제가 구분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입체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비카이랄이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됩니다. 입체 중심 하나 있을 때는 뭐야? 무조건 카이랄이라고 했죠. 걔는 거울상의 성결체를 가질 수 있는 카이랄 분자예요. 얘는 입체 중심 하나 있으니까 카이랄 분자예요. 그런데 입체 중심이 2개 이상이 되면 뭐야? 입체 중심만 가지고 카이랄, 비카이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입체 중심 2개 이상 있지만 분자 내 대칭면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딱 대칭면 생기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런 예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1번, 4번이고 COH가 요 HOC 붙은 거 보는 OOC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2R, 3R 그 다음에 거울상이니까 2S, 3S.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OK 하면 안 되고 대칭면이 있는 거 봐야 돼요. 대칭면이 없어요. 대칭 안 되죠. 여기 OH가 와야지 대칭이 되죠. 대칭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둘 다 카이랄이니까 서로 거울상의 성결체 관계예요. 여기는 뭐야? 일단 명명을 해보면 2R 뭐야? 3S가 나오죠. 2R, 3S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야? 딱 보면 대칭면이 딱 생기죠. 분자 내 대칭면. 마치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뭐 Baby One More Time 하는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요런 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비슷해요. 요렇게 해서 됐죠? 요렇게 돼 있으면 딱 대칭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 내 대칭면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뭐야? 카이랄 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또 뭐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거울상인 것 같은데요. 2S3R 2S3R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요걸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이렇게 해놓은 거. 아까 있죠? 180도 돌려놓은 그 구조예요. 그건 결국에는 뭐야? 같은 분자인데 뭐야? 그러니까 보는 각도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거울상의 성결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거울상 관계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런 물질은 둘 다 동일한 물질이고 메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입체 중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 비카이랄 분자라고 거울상 이성질체를 안 가지는 거. 그래서 지금 거울상 관계는 이성질체 관계는 AB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는 역시 앞에처럼 A나 C나 A나 D나 B나 C나 B나 D 관계는 전부 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고요. 그 다음에 매조 화합물은 C와 D가 매조 화합물이고 C와 D는 같은 거예요. 자유해지 시켜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는 각도만 이렇게 180도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다가 저 하늘에서 보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80도 회전하여 놓은 같은 분자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카이랄 분자인가 매조 화합물인가는 나중에 보면 이게 라세미 혼합물로 생성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명명할 줄 알면 여기서 2S3R 명명되고 2S3R 명명되면 보기는 전혀 다른 물질 같이 보이지만 동일 물질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매조 화합물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OH하고 이 OH를 하고 이 OH를 그러니까 요걸 CH3를 앞쪽으로 뒤쪽으로 약간 돌리면 요 OH 위로 올라가고 딱 대칭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조 화합물은 어떻게 하냐면 치환계가 똑같고 양쪽의 치환계가 똑같고 RS나 SR 형태로 나오면 그거는 매조 화합물이 돼요. 왜 그럴까? 다시 볼까요? 이런 경우에 분자 안에 대칭면 된단 말은 대칭이 된다면 얘하고 거울상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S면 이게 R이면 여기 S가 나와야 되고 이게 S면 이게 R이 나와야지 분자 안에 대칭이 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요. 이런 거는 매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SS나 RR은 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대칭이 되려면 여기 R이면 여기 S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매조 화합물은 RR이나 SS인 경우는 분자 내 대칭면을 가질 수 없으므로 매조가 될 수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명명을 가지고도 매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조건은 무조건 SR, RS라고 매조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치환기가 똑같이 대칭으로 있을 때 이게 SR이나 RS 되면 매조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명명이 똑같으니까 매조 동일 물질이에요. 알겠죠? 즉 매조 화합물에 그냥 다른 약간 돌려놓은 그런 구조. 이런 경우는 반전을 시켜놓고 그림을 다르게 그려놓은 구조고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거는 이거는 SR이고 이거는 RS로 명명되기 때문에 SR, RS로 명명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형태가 나와 있든지 그 해당하는 것이 SR, RS가 나오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라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SS로 나오고 이거는 SR로 나오면 이거는 한 부분만 거울상 관계니까 부분 입체 이성질체 관계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명명 연습을 한번 하면서 서로 맞춰보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라세미 혼합물이라는 9번째 용어가 나와요. 이 라세미 혼합물이란 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혼합물을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1대1 비율로 존재하는 혼합물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이 뭐가 있을까? 아까 거울상 이성질체가 얘가 광학 활성이 있다고 했고 카이랄이 요거의 거울상 이성질체도 카이랄인데 광학 활성이 있는데 얘가 플러스 30 돌리면 얘가 얼마 돌린다고 했죠? 마이너스 30을 돌린다고 했죠. 근데 라세미 혼합물이 얘와 얘의 양이 RS 양이 똑같이 있다는 건 광학 활성이 없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광학 활성이 없어요. 매조 화합물과의 차이 뭘까요? 라세미 혼합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두 개 구분하는 거 혼합물이 아니에요. 왜? 매조 화합물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제가 그림만 다르게 그렸을 때 자연에는 이 두 개는 똑같고 그냥 순수한 물질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세미 혼합물은 뭐냐면 라세미 혼합물은 RS는 엄연히 다른 분자예요. 특히 효소에서 반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다른 분자, 입체 이성질체 관계인 다른 분자들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거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 알겠죠? 그래서 라세미 혼합물이고 매조는 혼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화합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에서는 효소에 의해서 카이랄 분자가 한 가지만 보통 얻어져요. 천연물 생성할 때. 그렇죠? 입체 중심 여러 개 있는 물질이라도 효소가 하나하나 컨트롤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성되는데 실험실에서는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질 수 있는 케이스는 무조건 얻어진다는 건 아니고 바로 뒤에 조건이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될 때는 카이랄 하나만 얻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특이한 효소 같은 걸 넣는다거나 효소 비슷한 컨트롤하는 어떤 촉매들을 넣어야지
하나만 얻어지지. 대부분은 실험실에서 반응을 하면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합성 측면에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g을 해가지고 1몰을 반응물질 1몰 해가 생성물질을 1몰까지는 너무 오바고 0.9몰을 얻었어요. 그러면 90% 효율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라세미 혼합물을 얻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밖에 못 얻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감이 좀 오나요? 자, 그렇게 하고 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동일하므로 분리가 힘들어요. 라세미 혼합물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분리할 때는 특별한 방법을 써야 돼요.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인 라세미화라는 용어예요. 이 라세미화라는 용어는 뭐냐면 라세미 혼합물이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는 반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비카이랄 분자가 반응하여서 카이랄 분자가 생성되는 케이스. 즉 생성물이 이제 반응물이 비카이랄 분자가 됐는데 생성물이 카이랄 분자가 다 얻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틀림없이 라세미 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면에서 문제를 푸는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비카이랄이 반응했는데 생성물을 딱 그렸는데 입체 중심이 하나 생성되는 카이랄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도 또 생성된다는 거야. 그 내가 그린 분자 말고. 알겠죠?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카이랄 중간체를 거쳐서 카이랄 분자가 생성되는 반응도 라세미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야? 다단계 반응은 카이랄 화합물이라도 뭐야? 2번 조건을 만족하면 라세미화가 일어나요. 지금 이 조건에서 보시면 비카이랄 분자가 반응하여서 카이랄 분자가 생성되면 라세미 혼합물이 나온다고했죠. 그러면 카이랄 분자가 반응하여서 카이랄 분자를 생성하면 라세미 혼합물이 안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3번에서 다단계 반응에서 카이랄 반응 물질이라도 중간체가 비카이랄을 탁 형성하게 되면 뭐야? 라세미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론으로는 뭐 하면서 하던데 이론으로는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입체화학 할 때 분명히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로 자 볼까요? 여기서 10번 라세미화의 반응의 예를 두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자,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조건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요. 자, CH3CH2에 C에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여기 H가 있고 여기에 CH2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H하고 Br인가요? HBr이 들어가요. Br. 자, feel the flow of electron.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풍부한 제가 이걸 위해서 그죠 3D로 보여드렸죠. 그걸 인식하시면서 이게 붉은 뭐야? 붉은 파이 전자 덩어리가 어디로 가서 여기 가서 H 잡아먹고 H와 결합하고 그 다음 뭐야? H는 결합 두 개 못하니까 Br 떨구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H3 CH2에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됩니까? 마르코니코프 원리에 의해서 CH3가 되죠. 그죠? 제가 입체로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H는 저 지면대 쪽에 있는. 그렇게 되면서 이게 뭐가요? 카보 양이온이 생성되죠. 이해됐나요? 요것도 평면이지만 요것도 평면이에요. 그죠? 제가 이거는 입체로 안 나타났지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 이중결합에 해도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면이에요. 자, 비카이랄 분자죠? 입체 중심 없으니까. 지금 이건 대칭면 찾지 말고 입체 중심 찾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요렇게 있는데,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BR-가 어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고, 확률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는 거 명심하시고, 혹시 아직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제가 그 동영상 학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린 거 앞쪽으로 가가지고, 꼭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다시 보시고, 몇 번 봐가지고 각인을 하시라고. 보고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저도 아바타 애들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한번 보고 또 한번 3D로 한번 보고 그래서 두 번을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가 더 잘 되고 감동도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는 1번을 제가 표시해보면 1번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게 BR이 이렇게 거의 뭐 수직은 약간 이게 109.5도 해야 되니까 이거 그리는 건 상관없는데 연상하면서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CH3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내려오고 이것도 그 영화 보시면 3D 동영상 보시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R일까요? S일까요?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BR이 지면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H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요게 헷갈리는데, 요 CH3가 앞에 나와 있는 이게 3번이잖아요. 요게 2번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의 가로지르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선생님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요게 앞에 있다니까. 3번이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SPL이에요. 알겠죠? 자, SPL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들어간 거는 뭐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CH3, C에 그 다음 BR이 이렇게 들어가면 HCH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CH2, 3CH2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죠? BR이 아래에 있고 지면 안쪽으로 H가 들어가 있고 어느 쪽에 있어요? 메틸은 칠판 오른쪽에 있고 에틸은 칠판 왼쪽에 있으니까 요 앞쪽에 있겠죠. 그럼 뭐야? R이겠죠. 그래서 R. 그래서 S와 R이 지금 이게 이제 루이스 구조상으로서 위아래 동시에 첨가될 수 있으니까 딱 반반 확률이 있겠죠. 그럼 뭐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메커니즘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 없으신 분은 카보 양이온도 안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코니코프를 해가 그냥 넣어버려요. 이 말이에요. 지금 H2, CHBR하고 CH3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게 라세미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비카이랄이 반응해서 이 분자는 뭐야? H, 에틸, 메틸, BR 입체 중심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카이랄 분자죠. 그러면요 뭐 이 카이랄 분자는 뭘 얻어진다는 거예요? 거울상 이성질체. 물론 여기 쐐기를 표시 안 했기 때문에 뭐 알레스를 의미한다는 게 아니고 카이랄 분자와 그 거울상 이성질체가 한 쌍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라세미아가 일어나는 걸.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당연하게 알지만 이렇게 결과 생성물 내놓고 비카이랄이 카이랄 되면 라세미 혼합물. 오케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스 있죠. 시스 CH3 시스 이성질체예요. 그 지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지면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죠? 지면에 이렇게가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메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OSO4 두 번째 NaHSO3 이렇게 하면 뭐랬죠? 신다이올 생성하는 거였죠. 탁 꽂으면서 그러니까 고리형 중간체 거쳐서 신다이올을 생성한대요. 그리고 신첨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요거는 메커니즘 그리지 말고요. 똑같이 위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CH3 H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딱 뭐예요? 대칭면이 생기죠. 만약에 이렇게 안 시험에는 이렇게 잘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어요. 신첨가인데요. 신첨가인데도 하고 나서 돌아가 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답이 뭐가 돼야 된다고? CH3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뭐야? CH3 이렇게 그려 놓아도 이건 뭐야? 뭐다? 같은 물질이에요. 볼까요? 이거 RAS예요.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메틸이 아니고 이쪽 이 동네가 그러니까 손바닥 쪽이니까 R. 그다음 뭐야? 이게 2R. 이거는 뭐예요? 이쪽으로 돼 가지고 뒤쪽에 뭐예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3S죠. 요거는 뭐야? 2R 3S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야? 이 친구는 같아요. 왜? 서로 치환기들이 똑같이 달려있고 어떻게 돼요? 대칭면이 요거는 생기니까 매조인데 요거는 안 생기는 것 같지만 치환기들이 뭐야? 서로 같은 게 달려있고 2R, 3S는 2S, 3R로 나와있으면 대칭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돌리면 이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회전한 구조. 그러니까 시험에는 요렇게 잘 안 나온다고. 제가 지금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렸지만 보통은 요렇게 그려놓고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걸 묻는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러면 트랜스를 해볼까요? 트랜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C에 여기 메틸이 안쪽으로 들어갔죠? CH3 HCH3 자, 여기 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OSO4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넣어 볼까요? OH 들어가면 아래로 쑥 굽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H3 C 됐죠? 자, 이거는 비카리얼이 나왔기 때문에 메조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라세미 혼합물이 나올 수 없어요. 얘나 둘 다 비카리얼 맞습니다. 입체 중심 없죠? 그쵸? 자, 입체 중심이 없으면서 카이랄 분자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입체 중심이 없으면 비카이랄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특히 알켄 파이계락 같은 경우에는 이 평면 자체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두부라고 생각해요. 두부의 횡을 자르는 뭐가 생긴다고? 대칭면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동대가 있으니까 요 등 쪽에 메틸이 있으니까 요 H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OH가 누워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아니면 H가 안쪽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이니까 2R이죠. 그렇죠? 요거는 H가 앞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가지고 뭐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메틸은 이쪽에 있고 이건 앞쪽에 있으니까 3R이죠. 그러면 OH가 지면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게 2R, 3R이면 분명히 입체 중심 두 개 가지면서 메조가 아니에요. 왜? RRSS는 메조가 아니니까 카이랄이에요. 그럼 뭐도 나온다고요? 이런 카이랄도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이렇게 올리면 CH3 이런 카이랄도 나오고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되죠. 2S 틀림없이 3S가 나온다고요. 즉 이 경우에는 서로 거울상 이성결체 관계, 즉 한 쌍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 둘 중에서 라세미 혼합물이 얻어지는 것 반응 뭐야? 결과 생성물 안 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비카이랄이 카이랄 되었으니까 뭐다? 거울상 이성결체가 한 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실험실에서 반응을 시키면 라세미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라세미화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10가지 용어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저기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6장의 이해도 주요 개념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여기 좀 달라 보이지만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더 깔끔하고 이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개념을 여기서 대부분 다 넣어놨는데요. 같은 분자식을 가지는 물질 A, B가 있으면 이게 결합 순서가 다르면 구조 이성질체고요. 결합 순서가 같으면 입체 이성질체예요.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입체 중심이 없는 경우에서는 비카이랄 부분 입체 이성질체에서 예를 들어서 알켄의 시스트랜스 같은 경우가 요거에 해당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입체 중심을 가지는 경우에는요. 입체 중심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카이랄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나와요. 즉 입체 중심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친구는 뭐예요? 카이랄이면서 그 물질은 거울상 이성결체를 가질 수 있는 분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거울상 이성결체가 동등한 비로 생성되는 반응을 뭐야? 라세미화. 그리고 동등하게 있는 용액을 뭐야?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입체 중심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도 또 카이랄이 있고 비카이랄이 있어요. 입체 중심이 하나 이상이면서 비카이랄인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건 메조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 친구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친구는 그냥 모양이 다르거나 자유회전시켜 놓은 구조에 불과해서 같은 분자예요, 항상. 그죠? 그 다음에, 카이랄인 경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랄 입체 중심 두 가지, 하나 이상이면서, 두 개인, 아까 지금 두 개인 경우를 배웠는데, 두 개 있으면서 서로 거울상 관계는 뭐야? 입체 중심 두 개인 거울상 이성질체죠. RRSS 관계 같은 거. 그렇죠? 그런데, 비거울상 관계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다?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고 입체 이성질체 관계인 카이랄 가지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카이랄 정의 이런 거는 이미 다 안다고 치고 하면 이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챕터를 배우고 앞쪽으로 넘겨서 지금 페이지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걸 쭉 읽으면서 개념이 잡혀 있으면 뭐다? 지금 배운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앞 뒤에 가서 다시 개념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게 아니고 이 입체화학을 이제로 앞으로 쫙 써먹습니다. 알겠죠? 뭐 메조화합물인가 라세미혼합물인가 뭐 RS 명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일종의 기초 이론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챕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